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떠난 이후에 검사 출신 지금 위원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박문진 관련해서 이사장 이사 관련해서 또다시 권익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전에 KBS 남영진 네, 이사장을 KBS 이제 내부의 뭐 일부 직원들이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현장 조사를 가고 그 조사 절차가 진행 중에 방통위에서 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이사장은 권익위의 해임을 명예를 시켰죠. 실추를 권익위 아니라 KBS 명예를 실추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경영 상해 문제 뭐 이런 걸 이제 핑계 삼아 해임 조치를 했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해서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권익위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이 그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면서 수사 요청을 했어요. 근데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자의 내용과 신고자가 준 증거 서류를 가지고 그걸로 일단은 1차적인 판단을 하고 그걸 이제 확실히 수사를 하라고 수사기관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보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청탁금지법 위반 기정사실인 것처럼 지금 이 정부가 부풀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대 권익위원장은 저가 위원장일 때도 마찬가지고 단 한 번도 제가 알기는 이 그냥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 요청할 때 그 단계에서 그 언론에 보도자료 내거나 브리핑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피신고자가 피해를 뭐 당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범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도 명예훼손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는 발표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 권익위 위원장, 부위원장 요 새로운 지도부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는 부위원장이 나서서 발표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는 방통위에서는 기다렸다는 짓이 그 권익위 발표가 있으니까 해임 조치 절차 진행하고 이거는 쫓아내려고 지금 정부 기관이 작당을 해서 함께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해임 조치까지 간 그런 사안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법적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를 쫓아내려고 감사원 감사를 이렇게 동원한 거랑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공권력을 통해서 사퇴를 시키는 거는 이거는 전에 말씀드린 대법원 블랙리스트 환경부 판결에 의해서 직권 남용으로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래서 이 남영진 사례에 동원된 권익위 방통위도 법적 판단을 받으면 이 블랙리스트 환경부 판결과 유사한 그런 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여한 권익위나 방통위 책임자들은 직권 남용 성립 소지가 높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고발 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박문진 이사장 똑같습니다. 이 그 MBC에서 이제 내부 일부 직원들이 고발을 한 걸로 보도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조사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권익위가 가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권익위나 강제 조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피신고자를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사실상 강압적으로 조사 이제 뭐 응해라. 근데 아마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고자 측의 자료만 있는 거예요. 권익위는. 근데 이거를 이번에 그 권익위 부위원장이 이첩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요? 이첩은 그러니까 이첩은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할 때 고발 전 단계가 권익위에서는 이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법 소지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로 확인합니까? 신고자 측의 서류만 가지고 피신고자의 소명이나 피신고자의 입장이나 피신고자의 증인들 이런 게 다 조사가 돼야 확인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신고자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거는 원래는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확정이 안 된 거고 그렇죠. 수사기관에 가서 제대로 증거에 의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신호입니까? 방통위의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남영진 이사장처럼 똑같이 그런 절차를 처리하라는 거죠. 그걸 발표를 안 하면 방통위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거를 권익위 방통위 그리고 대통령 같이 그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몰아내려고 합법을 가장한 일종의 이거는 뭐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일종의 탈법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고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감사원 한 거랑 그다음 말씀드리지만 구조가 똑같아요. 공권력을 이용해서 감사라는 틀을 이용해서 저를 사퇴를 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남영진 KBS 이사장 이 틀에서 해임했잖아요. 해임했죠. 그리고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시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방통위가 더 나아가서 그 지난번 남영진 이사장처럼 이동관 위원장이 똑같이 박문진 이사진들을 해임을 조치를 한다. 이는 명확한 직권남용이 성립할 소지가 매우 높고요. 이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거의 전문가다시피 법 판례 공부 엄청나게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간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권익위원장으로서 지금 권익위가 하는 정권의 일종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방송 장악을 위한 일종의 도구처럼 아주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례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간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권익위 제발 정신 차려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MBC 입장은 박문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강의했던 강사가 있나 봐요. 전문가가. 죄송합니다. 이분이 얘기했던 게 그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강의 시간에. 이유는 검찰총장이 검사를 식사 대접한 것과 같은 논리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이라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권익위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김석환 이사인데, 집 근처에서 그 아마 지역인가 봐요. 집이 지역에 있는 인사들을 만나서 박문진 관련된 정보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MBC 운영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권익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좀 접근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 김석환 이사라는 분은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뉴스를 보면 그 부산 지역인가요? 뭐 거기에 지역 할당 몫으로 이사가 추천돼서 되신 임명된 분이라 분이요. 이분의 역할은 지역의 언론인 그렇죠. 방송인들과 소통하면서 그 여론을 정치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게 그렇죠. 이분의 중요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 지역에서 그런 업무에 관련된 논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산에서 식사를 하고 할 수밖에 업수비 카드를 없죠. 사용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면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제 서울 방통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부산에서 사용한 게 박문진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박문진 지역이 아니라 그게 문제라고 지금 이제 그걸 지적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방통위에서 그걸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 시절에 중앙지검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에 근무하는 중앙지검장이 서울에 근무하는 검사들을 데리고 경기도에 성남에 가서 유원지 청계산장에 유원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한 거는 그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완전히 그 근무지를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부가 되는 방통이든 권익이든 이
지금 그 방문지 이사에 대한 네. 잣대라면 윤석열 지검장 검사들 한 거 다 불법이죠. 그렇죠. 왜 그걸 문제를 안 삼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위죠. 그래서 진짜 이 저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자기들이 뭔가 좀 뭐 해임을 시켜야 되겠다 또는 물러나게 해야겠다 아니면 처벌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면 그런 틀을 이용해가지고 예.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요. 직권남용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내린 예, 거죠. 예, 예. 한경부 케이스도 대법원 판결 유죄 한경부 장관이 예. 2년 실형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도 똑같습니다. 환경부 산하 예. 공기업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임 감사가 예. 전 정권에 임명되는데 이제 임기를 지키겠다고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환경부 장관이 복무기간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압박이 되죠. 그렇죠. 압박이 되죠. 감사를 하니까 압박이 되니까 그 압박을 못 이겨서 사퇴를 했거든요.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대법원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틀은 이제 저한테는 감사라는 틀이 예. 동일하고 유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송 장악을 위한 이 이사진들에 대한 틀은 감사는 아니지만 권익위 조사라는 틀이 그렇죠. 똑같은 거죠.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법원 판결이랑 상당히 유사한 형식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을 내린 사안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수사하고 기소하면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은 사안이다. 그렇죠. 그리고 방문진에서 이제 그 해명 자료를 낸 건가요? 예. 그러면은 이 방문진 이사들이랑 MBC 쪽 인사들이랑 식사를 한 걸 이제 이게 청탁금지법 네. 위반으로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교나 친목 목적의 경우에는 검사들이 99만 원을 괜찮다고 주장한 그 근거가 뭐냐면 예. 사교, 사교, 친목.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고 예. 그래서 그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청탁금지법은 99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00만 원 그런 거죠. 이상은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검사들은 99만 원까지 사교 침묵은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상규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거는 또 99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MBC 방문진과 MBC는 그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익위 강사가 거기에 가서 MBC 방문진과 MBC 직원 간의 식사는 그거는 99만 원에 까지. 해당되는 네. 사안으로 그렇죠. 볼 수가 있다고 강의를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네. 강의도 받고 교육을 네.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한 건데 그게 그렇죠. 무슨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권익위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피신고자 얘기를 듣고 거기에 하는 그렇죠. 증거를 네,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 하면서 수사 요청을 하고 그걸 방통위에 보낸 건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명확해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고발 조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런 정권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권익위도 감사원처럼 아마 법적인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눈 부릅뜨고 뭐 하여튼 법적인 검토도 하고 살펴볼 생각입니다.